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가 부당이득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A도 채무가 많습니다. 나머지 지분권자도 채무가 많으면은 경매가 나올 수가 있어요. A 지분이요. 경매 나오면은 나는 공유자니까 법원에다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유리하게 나머지 지분도 내 거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토지는 조금 다릅니다. 접근하는 방법이요. 교수님께서는 공유자 관련해서 우선 매수를 세 번째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처음에 지분 투자할 때도 우선 매수 부분은 좀 감수를 하고서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투자할 그렇죠. 때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떨어지면은 나머지 공유자가 우선 매수 신고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옛날에는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등기부를 봤을 적에 나머지 지분권자도 채무가 있는 거 없는 거 확인을 합니다. 만약에 A가 채무가 많으면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를 못 합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뭘까요? 남편 지분이 경매에 나왔다 하더라도 아내 지분은 상대적으로 뭡니까? 또 빚이 많을 수가 있어요. 부부 공동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들어오면은 뭐 낙찰 못 받는 거고. 그래서 공유자 매수 신고 안 들어오면은 내가 낙찰 받으면 되는 겁니다. 공유자 한 명이 채무가 많이 있으면 공유자 매수가 안 들어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렇게 먼저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예. 그럼 지분 경매의 위험성은 없나요? 위험성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매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매매도 1, 2년 내에 팔면은 양도소득세가 엄청 나옵니다. 양도소득세가 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유자 요렇게 요 세 가지 작업을 들어가면은 그 기간 동안에 그래도 1, 2년 소비가 되니까 또 괜찮은 겁니다. 지분 경매 아까 아파트 얘기하셨고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는 분할해가지고 하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거 비슷한데요. 제가 낙찰 받은 걸 참 설명을 안 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 백등동인데 이것이 267평입니다. 전부가 267평. 그런데 A, B, C, D가 공동 소유자입니다. A가 2분질 약 133평, B, C, D가 133평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 지분이 경매에 나왔어요. A 지분만 경매에 나왔습니다. 특히 땅 모양이 고구마 같아요. 땅 형상이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습니다. 그래서 누구가 보더라도 이걸 꺼리는 겁니다. 그런데 경매를 여러분들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아는 것보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느낌 보니까 괜찮더라고 작업 들어가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게요. 많이 떨어져서 여기 응찰을 했어요. 응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컨대 봅시다. 5억이다. 한번 떨어졌다. 예컨대 2억 3천 떨어졌다고 봅시다. 이거 예 가정 드리는 겁니다. 2억 3천 떨어졌어요. 자, 이래서 응찰을 합니다. 응찰을 하는데 과연 응찰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 앞에 가격이 예컨대 3억으로 봅시다. 예를 듭니다. 3억으로 봐요. 그래서 요걸 응찰하는데 일단은 내 걸 만들어야지만이 돈이 되니까 3억보다는 조금은 더 적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아니 3억도 비싸서 주차됐는데 이걸 왜 5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내 거 만들어야지 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하고 토지는 틀려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민은행이라든지 뭐 시세가 거의가 나타납니다. 아파트는 개별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토지라든지 이런 거는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감정 가격도 참고로 할 뿐이지 실제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3억보다도 조금 더 적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조금 더 적었어요. 딱 더 적으니까 2명 연찰했습니다. 2명 연찰했어요. 그래서 한 분은 뭐 농협의 지점장군인데 우리하고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요걸 낙찰 받았어요. 그래서 낙찰 받고는 B, C, D 지분에 이따가 가처분을 들어갑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가처분입니다. 조금 전에 아파트 말씀드렸는데 아파트 마찬가지예요. 아파트도 일단 낙찰 받으면 나머지 지분권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갑니다. 피보존 권리, 즉 왜 가처분을 들어가느냐? 피보존 권리가 공유물 분할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처분을 때립니다. 그래서 A가 낙찰자가 B, C, D 지분에 가처분을 때렸어요. 가처분이 되면은 매매도 안 됩니다. 은행 대출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일단 가처분을 때렸어요. 때리고는
B, C, D 지분의 작업대로 하는 거예요.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유물 분할을 위한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해서 작업대로 갔어요. 작업대로 갔습니다. 이거 개인 사생활의 문제니까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다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말씀도 못한데, 그래서 통째로 우리 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거 작업하는 방법이 제가 이 말씀 드리면 그런데, 뭐든 마찬가지입니다. 경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경매도 깊이 들어갈수록 외우는 과목이 아닙니다. 느끼는 과목이에요. 그래서 경매도 영어 단어나 수학 공식처럼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느끼는 과목입니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 이렇게 저절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A가 B, C, D 남은 지분을 매매를 했습니다.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급이 조금 덜 됩니다. 예, 유급이 조금 덜 돼요. 통째로 우리 걸로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2년 조금 덜 됐습니다. 얼마야 팔아라 연락이 왔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개인 사생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양도 차익이 엄청납니다. 말을 못해요. 이게요. 그래도 어떤 분이 세금 많이 내는데요. 세금 오르고 세금 내는 게 좋지, 안 오르고 세금 안 내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래서 양도 차익을 제가 개인 그거니까 말씀 안 드려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접근을 어떻게 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 수익률이라든지 이게 다 틀립니다. 방법도 다 틀려요. 마치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 것처럼 딱 지정된 게 아닙니다. 자꾸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가처분이 팁이네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고, 공유물 분할은 협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청을 하는데 그게 안 될 시 소송을 걸고 가처분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